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조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을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사형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 여인은 왕의 판결로 무죄를 선고받고 오히려 상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 마을에는 그녀를 기리는 정려가까지 세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을 판결한 사람은 바로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대왕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조대왕이 내린 역사적인 판결, 은혜 살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1783년, 정조 7년입니다.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은혜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25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고 있었죠. 조선시대에 과부로 산다는 것, 특히 젊은 과부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에 나가 농사일을 했고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엄격했습니다. 특히 과부에게는 열녀가 되라는 압박이 심했죠. 남편이 죽은 후 재혼하지 않고 평생 홀로 사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은혜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사는 김아무개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평소에도 은혜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부적절한 농담을 던지거나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쳐다보곤 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심심하시겠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은혜는 알았습니다. 은혜는 그럴 때마다 최대한 피했습니다. 왜냐고요?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남성과 다투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여성이 비난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은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아무개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은혜의 집 앞을 의미 없이 서성이거나 늦은 밤에 집 주변을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은혜는 평소처럼 혼자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혜는 깜짝 놀라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예요. 이웃에 사는 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김아무개의 목소리였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문을 열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면? 은혜는 고민 끝에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김아무개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세게 밀었습니다. 빗장이 부러지면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진동하는 술 냄새와 함께 김아무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가세요.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요. 제가 와줬어요. 김아무개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김아무개는 짐승처럼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극도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때
은혜의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엌칼이었습니다. 순간 은혜의 머릿속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혜는 있는 힘을 다해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은혜는 칼을 겨눴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 찌를 겁니다. 은혜는 눈을 질끈 감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끝이 김아무개의 가슴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아무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방 안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아무개는 숨을 거뒀습니다. 은혜의 손에서 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붉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은혜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아무개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은혜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은혜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지방 수령이 은혜를 내려다봤습니다. 네가 김아무개를 죽인 게 사실이냐? 예,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겁탈하려던 남자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이죠. 수령도 은혜의 사정이 딱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수령은 조선의 기본 법전인 대명률을 펼쳤습니다.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유 불문, 예외 없음. 내 사정은 딱 하나. 법은 법이다. 너를 사형에 처하노라. 은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수령은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자기 방어였어. 수령은 상급 기관인 가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한양의 형조로 보고서를 올립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정조대왕 앞까지 가게 됩니다. 정조대왕은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조는 백성의 억울함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군주였습니다. 보고서를 읽던 정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정조는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전하, 살인은 살인입니다. 법을 어기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전하. 여인이 자신을 지키려다 벌어진 일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정조가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의보기, 이것은 죄가 아니다. 신하들이 놀라 정조를 쳐다봤습니다. 생각해보라. 칠흑 같은 밤, 술 취한 남자가 강제로 침입했다. 연약한 여인이 도망칠 곳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은혜는 자신의 정조와 목숨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김아무개는 강제로 침입한 범죄자다. 법 이전에 그는 힘없는 여인을 욕보이려 한 파렴치한 자였다. 이것을 어찌 범죄라 할 수 있겠는가? 정조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법은 백성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백성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이 여인을 죽인다면 앞으로 억울한 여인들은 그냥 당하고만 있으란 말인가?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조의 말이 너무나 옳았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첫째, 은혜는 즉시 무죄로 석방하라. 둘째, 그녀의 절개를 기리기 위해 상을 하사하라. 셋째, 마을에 정려각을 세워 후세의 본보기로 삼으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김아무개의 가족들에게도 전하라. 너희 아들은 술에 취해 남의 집에 침입한 중죄인이다. 그가 죽은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누구를 원망할 곳이 없다고 말이다. 완벽한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구제하고
가해자의 죄는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임금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셨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은혜는 그 후 마을에서 존경받으며 정조대왕이 준 새로운 삶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40년 전의 일입니다. 정당방위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시절, 정조대왕은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의 판사였다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은혜 살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